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 속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스가 모두 2% 떨어졌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당초 거래도 한산하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었고요. 과거의 사례였는데요. 다우지수 한때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물론 그 조금 더 약간 회복했지만요. 작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하락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우 기준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역대급 하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11개 섹터 모두가 떨어졌고요. 특히 에너지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3, 4%까지 떨어졌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만 그나마 약보합 정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유가가 가장 크게 떨어졌죠. 유가가 13%나 급락하면서요. 11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채 금리도 떨어졌죠. 국채 금리가 10pp 정도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보면 한 0.12% 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여하튼 1.48% 수준까지 하락한 채 채권 금리가 형성된 주말이 됐고요. 금값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좀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금값 자체도 크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 달러도 주초는 16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지만 소폭 하락한 채 일단 금요일장을 마쳐가면서 결국은 공포지수는 무려 하루에 54%나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로 보면 28.6포인트인데요. 금년 2월 이후 최고가 되겠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역대급으로만 5번째 정도 공포지수가 급등했을 정도로 하루 종일 물론 거래 자체는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끝나면서 단축 거래가 됐지만 어떤 변동성은 극대화된 채 일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단 주말장이 마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무겁게 억눌려 있는 하루를 보냈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 위주로 먼저 볼게요. 아무래도 에너지랑 여행 관련주들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에너지, 항공, 크루즈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영향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주시장에서의 어떤 뉴스 모멘텀으로 해서 크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엑슨모빌이 3.5% 떨어졌고요. 항공주는 8에서 10%막 넘나들게 떨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델타항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타항공은 8.3%입니다. 델타항공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서양 노선에 가장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델타항공이 되겠습니다. 카니발 크루즈도 10% 이상 떨어졌고요. 호텔주로 그나마 가장 선방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메리엇 인터내셔널인데요. 6.5%가 떨어졌고 이 모든 것들도 역시 개파락하는 수준에 커져서 하락이 커졌고요. 에어비앤비도 3.4%가 떨어졌습니다. 여행 관련주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가던 것이 부킹홀딩스인데요. 쭉 내려가면서 지난 금요일도 7%나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백신 기업들, 치료제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앞선 코너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모더나가 다시 20% 이상 올라갔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나왔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초반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하튼 어찌되었건 20%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파이저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하고 있죠. 6%가 급등했고요. 이런 이제 치료제 다음 그리고 백신 치료제 다음에는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한 각종 장비, 의료기기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도 한 강보합 정도에 움직였고요. 에버랩도 주가는 강보합 정도 유지됐습니다. 한편 일부 사실 작년 2020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소위 집국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영어로 보면 스테이 앳홈 주식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대표성 주자는 역시 넷플릭스 같은 것인데요. 넷플릭스도 1%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줌이라든가 줌비디오라든가 펠라토 이런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주가가 좀 반등 시도한 것이 지난 금요일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의 활동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그 밖에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제히 좀 크게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극히 일부가 좀 반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위 지난 주말 있었던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미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요. 애플이 대표죠. 이제 애플이 10일 만에 결국은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9일 그 전에 9일 연속 올라가고 5일 연속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여하튼 3%가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주가가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4% 떨어졌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예외가 아니었죠. 알파벳도 한 2.7%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개인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좀 예외가 되는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백신 관련된 거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분간 시장이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금요일에 매도세는 좀 과했다 이런 평가도 들려오거든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은 늘 좀 팔아야 될 이유는 넘쳐나는 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특히 이제 지난주는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도 일부 국가에서 셧다운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셧다운보다는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전면 입국을 막은 것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수의 국가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는 분들 이런 걸 입국을 막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을 좀 자제하거나 여행을 주의 국가에 이제 아시아권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뭐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 장세 같은 경우는 워낙 단축 거래고 시장의 메이저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크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주가의 어떤 등락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밤이 좀 제대로 된 날이 나올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CLS 증권사는 코로나19가 다시 시장에 전면에 부상돼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만큼 여전히 좀 불안하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레이스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에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떤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다는 네.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겠고요. 피터 북바가 있는 또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하다. 어떤 쪽에서는 또 그 징후 자체가 경미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뭐 열 좀 나고 좀 피로하다, 좀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저희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좋은 정보건 나쁜 정보건 경제 지표나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올 텐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 별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소강 상태, 낮에는 어떤 반등보다는 시장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거 보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오미크론 공포 속에 약간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이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이기도 했거든요. 이날 쇼핑 트렌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갔죠. 작년보다는 쇼핑몰에 많이 갔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여전히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익숙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제 모바일 쪽이 60% 이상 넘어가면서 물론 중국보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미국 사람들도 이제 모든 쇼핑을 온라인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이 하는 추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쇼핑몰만 보면 작년 대비 보면 47% 늘어났지만 그래도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30% 가까이 덜 갔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트렌드가 되겠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매출은 작년에 90억 달러에서 금년에도 뭐 90억 달러, 89억 달러니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빨리 온라인 쇼핑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선 구매한 사람이 워낙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추수감사절 당일은 한 51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서 뭐 기대한 수준은 낮지만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총 890억 달러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710억 달러였기 때문에 얼추 시장은 한 20% 이상 온라인 쪽에서 매출은 늘어난 거로 보고 있고요. 역시 사이버 먼데이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사이버 먼데이 쇼핑이 100억에서 113억 달러가 나오면서 아마 이번 쇼핑 시즌에서 가장 많은 쇼핑은 월요일날에 나올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려가 되었던 재고 부족 같은 거는 일정 수준 확인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기준으로요. 2019년 대비 매진됐다는 거, 모든 건 솔드아웃 됐다거나 더 이상 재고 없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124%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물건이 빠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일 상품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인데요. VTech 토이즈라는 것은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해서 애들용 게임이라고 장난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역시 피파 22 게임 EA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거가 되겠고요. 에코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가끔 쓰는 분 보긴 봤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랑 모니터가 같이 있어갖고 사람들의 집안에서의 움직임도 관찰하고 요리하면서도 물어보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모니터가 달린 건데 에코쇼가 이번에 3대 품목으로 들어갔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은 스위치라고 닌텐도 아마 게임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팔렸고 특히 바비 인형은 항상 나오는 거고 오큘러스가 이번에 3대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쇼피파이까지만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블랙 프라이데이가 21%나 들어갔고요. 최고 핫 트렌드 입긴 부분이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변신 카우치라는 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건데 불과 259달러짜리인데요. 이게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거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떤 품목들이 좀 많이 팔렸는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7시 10분 저희 월가워즈 채널에서 월스브 브리핑 시작이 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TV로는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